안녕하세요. 이제 임신 24주차가 된 예비 엄마 민지예요. 오늘은 임신 초기부터 24주인 중기 때까지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유용한 정보도 중간중간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임신 5주차에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했고요. 방문하기 약 3일 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한테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렸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께 엽산을 선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조금 빨리 알게 된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빨리 눈치를 챌 수 있었는지 임신 초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생리가 굉장히 주기적인 편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한 4, 5일 정도 늦춰졌는데 제 증세가 생리 때와 좀 비슷한 증세인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배가 조금 당긴다든지, 그리고 좀 피로를 느낀다든지, 그러던 도중에 출혈을 잠깐 겪었고 이제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착상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잠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미친듯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저하가 돼서 제가 걷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운동도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원래는 애주가예요.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술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간혹 마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잔만 먹어도 조금 속에서 안 받는다거나 피곤해서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 전 이 부분이 가장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졌었어요. 감정 컨트롤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들로 혹시나 해서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줄이 뜨더라고요. 인간의 초기라? 무서운 것 같아요. 딱 5주차가 되었을 때 남편하고 함께 병원을 갔었고, 원장님께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태아 모양이 보석 반지 모양 같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고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보건소에선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임산부 등록을 하고 나선 선물을 받았습니다. 엽산, 철분제, 그리고 아기 수건, 손수건, 그리고 임산부 배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임신 등록 후에는 바우처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약 60만 원이 들어있는 바우처 카드를 받았어요. 그 바우처 카드로는 병원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마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제가 받았던 각종 검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임신 6주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산전검사를 받았거든요. 원래는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하지 않아서 병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변검사, 혈액검사 이런 것들 등등 받았던 것 같고요. 비용은 약 7만 원 정도가 나왔고 바우처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잘 받고 나와서 큰 탈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상선 수치에 문제가 조금 있다 라고 해서 갔는데 제 피에서 갑상선이 좀 항진되어 있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검사를 받았고 재검사에서도 살짝 항진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셔서 갑상선을 전문으로 하는 내과를 가서 따로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결과는 아급성 갑상선염으로 나왔고요. 아급성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급성이라서 수치가 이렇게 항진이 확 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정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적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자 라고 하셔서 계속 그렇게 검사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수치가 정상화가 되었고요. 임신 초기에 그런 항진 증세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항진이라는 게 뭐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그 당시에는 아기에게 이렇게 생성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제 호르몬을 아기가 많이 가져가서 아이가 자라는데 이렇게 문제 없이 오히려 주스보다 조금 더 크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치도 정상이 되었고 복댕이는 현재는 주스에 딱 맞는 크기로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작은 문제도 작게 보이지 않고 크게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산부인과를 꾸준히 내원해서 초음파를 봤어요. 그러다가 임신 8주 4일차에 정말 귀여운 젤리곰 모양의 복댕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귀여운 걸로는 그때가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요. 12주차 4일 때쯤에 처음으로 아기다, 아기 모양이다 하는 모양의 복댕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12주 4일차에 첫 정밀 초음파와 기형아 검사를 받았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받는 기형아 검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해서 비용은 조금 들지만 한 번에 더 정확도가 높은 제노만 검사로 실시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우처 카드에 남아있는 금액을 다 탕진해 버렸고요. 검사 후 한 일주일인가 열흘 후쯤에 검사 결과가 왔던 것 같아요. 다 좋게 나와서 마음을 놓았답니다. 그렇게 제노만 검사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신경관 결손 검사도 받았답니다. 16주 5일차쯤에 초음파 사진으로 성별을 대략 예측했었고요. 그리고 그 예측했던 성별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녀온 게 22주 5일차에 다녀왔는데요. 정밀 초음파를 보고 왔어요. 손가락, 발가락, 각종 기관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 조그만한 몸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다음 방문인 27주 차에는 입체 초음파를 본다고 해요. 그때는 아가 얼굴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때 임당 검사라는 것도 한다고 해요. 임신성 당뇨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잘 조절해야 하나 싶어요. 이번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엽산, 오메가3, 유산균을 복용해주고 있는데요. 엽산 경우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임신 전부터 챙겨 드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함께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엽산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16주 차 때부터는 철분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철분제를 드시고 나서 변비에 걸렸다는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철분제를 먹기 전부터 겁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화장실을 못 가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철분제를 지금 꽤 오래 복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변비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러한 습관 때문에 변비에 걸리지 않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침엔 공복에 물을 한 잔 마시고 꼭 유산균을 먹어줘요. 그리고 나선 사과를 꼭 먹습니다.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를 먹는데요. 아침 사과는 황금 사과라고 하잖아요. 유산균을 먹어주고 유산균의 먹이인 사과를 먹어줍니다. 하루에 한 번은 매 끼니에 식이섬유를 꼭 포함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 나물, 푸른 채소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맛없잖아요. 근데 간을 하지 않고 먹어주는 것 같아요. 걔네를 먹는 이유는 맛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맛있는 음식들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그냥 먹어줍니다. 약처럼. 태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18주쯤에 첫 태동을 느꼈어요. 그때는 크리스마스 날이었고요. 화장대에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데 배 밑에 이렇게 무슨 지렁이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쓱 나더라고요. 정말 찰나였는데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라서 이게 태동인가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느껴보고 싶어서 가만히 이렇게 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는데 그게 자주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게 쓱 지나가는 느낌이 났었어요.
20주 지나면 태동이 많이 느껴진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큰 태동이 없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쓱 지나가는 느낌이랑 쿵쿵? 근데 이게 쿵쿵인지 아니면 그냥 배가 고파서 나는 소리인지 배가 불러서 나는 소리인지 좀 헷갈린 정도였어요. 이게 태동이다 쉽게 느낀 건 한 열흘? 일주일 전쯤에 조금 느꼈다가 한 4, 5일 전에는 배에 손을 올리면 손이 이렇게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태동을 느꼈어요. 남편도 제 배에 손 올렸다가 놀래더라고요. 배에 무슨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 같다고 이게 태동이라고 말을 해줬죠. 근데 안 믿더라고요. 근육 경련 같다고. 그 이후로 계속 태동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오시고 어떤 분들은 좀 늦게도 온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기다리려고요. 뭔가 태동이 있으면 정말 제가 엄마가 된 게 조금 실감이 나면서 재밌어요. 복댕이랑 놀고 싶어서 마음은 초조하지만 그냥 편하게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배 크기. 배 크기 같은 경우에 임신 3개월 때까지는 살짝의 똥배, 배가 좀 나왔네? 이 정도가 됐다가 한 3달 이후부터는 좀 훅훅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배가 빨리 나온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24주인데 저희 친정 엄마는 제 배가 만삭인 것 같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임신 초기엔 미식거림, 먹덧, 안 먹으면 속이 쓰려서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거의 이제 앞자리 숫자가 막 바뀌었어요. 미식거림, 속쓰림, 어지러움 그런 등등이 있었다면 중기인 지금 사실 임산부들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기라고 해요. 배도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지 않고 활발하게 다닐 수 있고 근데 저는 요즘에 약간 이렇게 골반 통증이 좀 있어요. 이게 그 환도선다 통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왼쪽 골반, 여기 아랫배 쪽이 많이 쿡쿡 당기고 쑤셔서 운동을 하다가도 좀 힘들면 좀 안 해야겠다 하기도 하고 걸을 때 좀 펭귄처럼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화장실을 가는 일도 좀 많이 잦아져서 자다가도 몇 번씩 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먹고자 하는 욕심은 많은데 또 욕심만큼 먹으면 배가 너무 더부룩하고 그래서 소화 안 되는 게 현재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통증 있는 거랑 통증은 그래도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줘야 좋을 것 같아서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신 초기 증상부터 임신 4주 차인 오늘까지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짧게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야기가 길어진 것도 같아요.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나중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게요. 제가 오늘 좀 힘들었던 이야기, 몸 아팠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고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가도 복댕이 초음파 사진만 보면 힘든 게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출산일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중간중간 저의 근황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삐약삐약.